연일 지금 뉴스에서 안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생활고에 오늘도 생활고에 지금 뭐 이거야 생활고인데 다른 것들은 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끔찍한 거죠. 생활고 가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어렵게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게 위미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아시죠. 그래서 노력하고 그러는 건데 너무 쉽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유튜브에 부자 사기꾼들은 아직도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헬프원데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제가 그 바젤스리 이런 얘기했는데 라이커 라이온이 쓰신 글이 나왔습니다. 8년간 채권 추심 업무 담당해본 1인으로서 금융기관의 실제 추심 작업은 아래와 같음. 저당권이 있는 경우 바로 담보권 실행. 저당권 없으나 대출 시 받은 서류 기준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 가압류 가처분 넣고 본안소장의 지급명령 접수. 가압류 걸리는 시점부터 이미 타 금융사 연체 정보가 공유되며 가압류 걸린 물건에 저당 설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저당권자와 금융기관 바로 임의경매 접수. 그러니까 가압류되면 임의경매가 바로 접수된답니다. 다른 만약에 있으면. 그래서 타사 채권회수 직원들이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이 가압류랑 경매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 저당 잡힌 부동산 법적 조치.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잡혀있는 부동산에 법적 조치하면 바로 임의경매로 넘어간답니다. 그 금융기관에서. 사실상 배당 순위에 밀려서 먹을 게 없어 상관없음. 이래도 돈을 안 갚는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보다 먼저 하는 게 재산명시 신청임. 재산명시 신청 시 재산명시 신청이 부동산 처분 내역이 발각될 경우 사회행위 취소권 소송 들어감. 부동산 처분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회행위로 고발에 들어가면 사기죄로 고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추심 직원이 전화랑 방문 압박했으나 공정추심법 때문에 이제 읍수하거나 민원 걸 사항 자체가 안 만들어져서 아예 추심은 선진국스럽게 법 조치만 하게 됨. 따라서 파산 경매 시대로 이어져. 그러니까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압박력 모조리 경매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압류 들어가면 바로 은행에서 경매 임의 경매 신청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얘기했던 그 바젤스의 리스크 관리. 요즘은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방식은 추심 정책에 녹아드는데 그 기준이 추심 수당제랍니다. 추심 수당 기준으로 달려 있음. 기한 이익 10년 된 채무는 10년 되면 채무 기한 이익 되거든. 연체금만 회수하는 것보다 연체금. 미도래 잔액 전액 추심해서 연체금뿐만 아니고 미도래 잔액, 미래에 도래하는 잔액들 연체금까지 추심해서 회수하면 수당이 훨씬 높게 설계당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체금 플러스 미도래 잔액을 전부 회수하는 거죠. 추심 수당제래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래는 연체금 받고 만기까지 정상이자 받고 끝내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연체금 이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상이자 받으면 끝났는데 요즘은 다르답니다. 어떻게든 잔액에 대한 익스포저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임. 그러니까 땡전 한 푼이라도 다 받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경매시켜버리니까. 따라서 연체금만 갚으면 되겠지 하고 돌려막기 계획한 영꾼들은 아마 지옥 맛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뭐야? 정확하게 쓰셨는데 이번 사태를 뭐라고 그래? 헬프어 사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온 라이크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부 경매시켜버린대요. 전부 압류시켜버리고 만약에 중간에 부동산이라도 돈 안 갚으려고 갚아버리면 사회처분 이선을 계약서 취소시켜버린대요. 형사 고발하고. 그래서 못 갚으면 파산 신청을 하든지 자살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어떻게 돼?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수당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완벽하게 전부 잔액까지 전부 다 받아내야지 수당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법적 조치를 아예 완벽하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돌려막기가 리만 때처럼 돌려막기가 안 돼. 아예. 무조건 경매. 그게 파산 경매라고 그랬잖아요. 제 책이. 2021년부터 2024니까 사상 최대 파산 경매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무슨 사태인지. 정확하게는. 다 갖고 좀이라 남아있으면 법적 조치를 완벽하게 하는 거야. 왜? 수당 받아야 되니까. 다 받아내야지 수당을 받으니까. 뭘로? 법적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못 갚으면 경매는 경매대로 당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빚집이 안 되는 거야. 돈이고 나발이 떠나서. 지금 돈 벌려고 애들 지금 혈안인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지금 영업하잖아요. 괜찮을 거라며 금융기관에서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수당제. 네가 노예라. 수당제야. 너 노예잖아. 수당이야. 이번에는 전혀 다르대. 금소법 때문에 더 이상 대출 안 돼요.
지금 분위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탄이 3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3억 5천 7천에 거래됐습니다. 2억대 가는 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고독이 4억 6천 떨어졌답니다. 지금 고독이 8억 원이에요. 20억 가던 고독이 지금 8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이야기 났던 고독 그라시움이 8억 2천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다 50% 이상 폭락했다고 그렇게 뭐 매일 5억 10억씩 올랐대는데 헬리오시티 7억이 폭락 7억이 하락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7억 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헬리오시티 보니까 11억에 거래됐으니까 잘못하면 둔촌 주공이 미분양 날 수도 있겠네. 둔촌 주공보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국평기준 8억 적정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반값 이상 폭락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 가격이 2년 정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어떻게 떨어진다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다 10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까 그 3억 5천이야. 동탄 15억 같대. 지금 3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3억 5천. 12억 11억 한 3억 5천 거래됐어요. 지금 3억 5천. 신촌 그랑자이 5억 폭락했습니다. 신촌 그랑자이 34평 9억 5천에 거래됐어요. 지금 50%가 미분양입니다. 지금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지금 5만 가구 분양하는데 50%가 미분양이에요. 50% 지역이 지금 미분양이에요. 분양 받았던 사람도 계약 해지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이거 다 어떻게 되냐? 이 많은 아파트 지금 5만 가구 분양하는 거 지금 입주하는 거 청약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 수도권에 청약 포기하고 이렇게 수만 가구가 갑자기 이렇게 청약 포기하고 미분양 되면 어떻게 내년에 40만 가구 분양하는데 한 20만 가구 미분양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될 거냐? 할인 분양해요. 저거 전세 주고 전세 1억 원대 주고 웬만하면 다 가격에 40% 50%씩 할인 분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0, 50%씩 할인 분양합니다. 수십만 가구 지금 미분양 날 기세잖아요. 벌써 5만 가구인데 수도권에 할인 분양합니다. 2년 후부터 수도권 할인 분양합니다. 과천 센트럴파크 21억짜리 11억 지금 웬만하면 다 50%씩 폭락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50%에서 또 반값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청약을 안 해. 청약했던 사람 다 포기하고. 그러면 다시 반값으로 실질적으로 30% 50% 할인 분양합니다. 반값만 떨어지다면 지금 벌써 반값 떨어졌습니다. 지금 송도 4억 원이에요. 어저께 거래 4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42.9%가 미달입니다. 분양받은 사람도 청약 폭이 반년 안에 거의 30-40% 청약 포기는 확정입니다. 지금. 그럼 어떡하냐? 저 많은 수십만 가구 할인 분양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저희 대동포럼에 자료를 올렸는데 2024년까지 50만 가구 입주합니다. 저 이 분양하는 것 문제가 아니에요. 50만 가구 입주하는 것도 할인 분양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50% 폭락하는데 여기서 더 안 떨어지겠죠. 또 반값 떨어 하락장을 안 경험하셨군요. 이 50% 떨어진 거에 지루하게 다시 50% 가까이 또 떨어집니다. 보통 30에서 50%가 2, 3년 내에 다시 이렇게 여기 30에서 50% 또 폭락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하락장의 추억이라고 그래. 지금 하락장 1년 된 거야. 앞으로 3년도 30에서 50% 떨어져. 서서 이번에는 천천히 떨어져. 못 견디고. 그래서 잘 가야. 아니 뭐 내 말대로 아직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 하락장을 안 겪어봐서 개소리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유튜버들 살인행위. 내가 그때 600만 명 집단 살인행위 한 거라고 경제 살인행위 한 거라고 할 때 공포팔인 줄 알았지. 지금 저하고 뭐 했던 사람들 앞으로 유튜버 하기 힘들 거야. 왜 지금 가격이 지금 50% 폭락했는데 이 가격 폭락한 거에 30에서 50%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경매도 대규모 나오고. 이걸 뭐라고 그래? 하락장의 추억. 그럼 이게 영원히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대율 바젤 3로 예대율 다 차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 낮아진 이후부터 가격이 정상적으로 계속 거품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쌀 때 주셔야 돼요. 기회 왔어요. 비쌀 땐 살 필요 없고 그냥 뭐 월세가 전세든 그냥 살다가 쌀 때 주셔야 돼요. 놓치면 10년 또 기다려야지. 그래서 최대한 적당한 가격 쌀 때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쌀 때 주는 주택 부담 지수를 봤더니 서울 110 이하 할 때가 거의 베스트 믹스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200. 그러니까 앞으로 110 이하까지 떨어지려면 한참 남았겠지. 2, 3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50% 가파르게 폭락을 했는데 앞으로는 30에서 50%까지 금매하고 경매 때문에 떨어져요. 금매, 경매 때문에. 거래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 왜?
갖고 있던 애가 이자 감당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면 그 경매 나와. 채권 추심하면 그것도 경매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지금보다 절대 지금은 더 밑바닥 아니야. 본격적으로 채권 추심 들어가거든. 경매 채권 추심 들어가는데 그거 가격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저는 그래서 지금 금리 높아서 예금 모이면 그거에 870%를 대출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금 많이 듣잖아요. 뭐 채권이나 현금, 유동성, 은행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대출해 줘 갖고 지금 대출을 몇 년 동안 못 하는 거고, 예금이 몇 년간 모이면 그거에 840%를 대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억 넣으면 8억 4천만 원씩 대출을 해줘야 돼, 은행에.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자본금 손실 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3, 4년만 지나면 다시 대출이 폭증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3, 4년부터 대출이 다시 폭증해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풀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10년에서 12년을 계속 도는 거라니까? 10년에 12년 동안 12년 계속 돌아요. 그 사이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수신액이 폭증합니다. 그거 곱하기 840%에서 870%를 대출해 줘야 돼. 8배에서 9배를 대출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금리 싸지면은 막 대출이 확 풀리는 거야. 3, 4년 후에 일단 지금까지 부실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축적된 거 다 정상화 어느 정도 돼야지. 예금 여유 갖고 대출을 또 4, 5년 동안 들어왔던 돈 갖고 이런 금리 높을 때 들어왔던 예금 갖고 대출이 폭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과잉 대출했던 걸 정상화하는 기간이 3, 4년 동안. 그리고 돈도 예금을 모아야지 그거에 8.6배를 대출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젤3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품이 확 늘어나면서 거품이 다시 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 4년 동안은 대출은 하지만 최대한 대출했던 고객들한테 이자 받아서 부실을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해준 사람은 죽는 거야, 그냥 뒤지는 거야. 왜? 은행에서 조금만 있으면 계속 금리 오르는 거야. 8배, 자기 100만 원 갖고 860만 원 대출해서 그 이자 받는데 계속 올리는 거야. 그래서 부실을 웬만하면 다 메꿔요. 한 200만 원 부실 놔도 이게 다 메꾸는 거야. 은행에 실질적으로 100만 원 대출해주지만 입금하지만 대출 여력은 860만 원 대출해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1200만 원 대출했어. 그래서 충당금리라는 게 대출을 과잉으로 해주니까 8배, 그러니까 거기서 손실 나는 거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3년이나 앞으로 3, 4년만 가면 대출이 다시 폭증하겠지. 폭증 안 할까? 뭐 계속 망하나? 그때 이제 초창기 되면 느끼지, 부동산 쳐다도 안 본다 그러는데 그거 다시 3, 4년 동안, 3, 4년 후에 또 2, 3년 대출이 확 늘어나고 신용이 늘어나면 다시 또 미쳐갖고 막 부자 되기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너무 1년 동안 50% 폭락한 거는 너무 심각하게 빨리 빠지더라. 나 옛날 한 2년, 2, 3년 걸렸는데 이번에 1년 만에 빠졌어. 여러분들 경매 물량이 대폭발하고 있어요. 1차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1차 경매 대란입니다. 알짜는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알짜는 1차에도 많이 나오지만 알짜가 막 넘치는 때는 언제냐? 2차 경매 대란. 그때 뭐 금매든 할인 분양이든 잡으면 돼요. 특히 그럴 때 일반적인 기회가 많아져요. 알짜가 저번 달부터 1차 경매 물량이 40%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경매 대란이고 2차 경매 대란이 더더욱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 2차 경매 대란이 있다고 그랬지? 1차 들어갔어요. 1차. 흥분하지만 더더욱 비참할 거야.